안녕하세요. 네, 아까보다 그래도 자리를 좀 채워주셨는데 저는 외고에서 영어 맡고 있는 김미선이라고 하고요. 앞에 한유빈 선생님은 이제 영어과 추가 수업, 그 다음에 심영회 맡고 계시면 저는 공영과, 그 다음에 심영독 전체, 그 다음에 영도견 전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학년에 모든 중일부동력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영어는 제가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2학기 영어 내신을 대비를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저는 일단 진정성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본교재의 이름이 진정성입니다. 진짜 정성 들여 성적 상승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진정성 시스템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게 이제 진정성 본교재, 그 다음에 빈칸 10종, 그 다음에 뭐 킬커버, 그 다음에 총공, 그 다음에 보듬 내신 모의고사,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진정성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당연히 본문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수업을 한번 듣고 나면 본문 숙지를 하겠거니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애들이 모든 지문을 알고 시험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애들은 절대로 본문을 숙지하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본문 숙지를 시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애들이 학교 수업을 되게 열심히 들을 것 같지만 전혀 열심히 듣지 않고, 얘네들의 문제가 뭐냐, 저기 가선 이 핑계를 대고 여기 와선 저 핑계를 대요. 학교에서는 좀 피곤하네, 괜찮아, 학원 다니니까. 학원에 가서는 저 그거 학교에서 다 들었던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 숙지 시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단원별로 핵심 어휘 주죠. 그 다음에 유의어 반의어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외고가 점점 갈수록 어휘를 좀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어휘를. 그래서 단순히 낱말 혹은 어휘를 물어보는 문제를 출제시킨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나오는 선지,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선지, 그 다음 밑에서 선택해야 되는 선지, 이런 것들에 다 패러프레이징을 시켜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어도 다르게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는가, 혹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사실은 반대되는 내용이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의어, 반의어 제공하고요. 키 보캐뷸러리를 제공한다. 이건 뭐냐면, 정말 저는 지문 숙지를 애들이 안 하는 거에 질려버린 사람이라, 그래, 네가 센텐스 바이 센텐스를 해석을 못했어? 그래, 알겠어. 대신 그러면 전반적 내용이라도 보자 해서 그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네가 적어도 요 단어는 알아야 돼. 네가 단어 외우는 게 그렇게 싫다면 이건 알아야지 하는 게 이제 키 보캐뷸러리고요. 그 다음에 스키밍 보캡은 뭐냐? 키 보캐뷸러리 다르게 요거는 너가 암기를 해서 뜻을 외워야 되는 게 키 보캐뷸러리. 그 다음에 스키밍 보캡은 뭐냐면 이 글의 전체의 흐름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어구나 여기서만 나온 고유명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본문 필기를 꼭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본문 필기를 나중에 킬커버랑 비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문별 주요 문장 제공, 이것도 뭐냐면 정말로 너희가 이 지문을 공부를 안 할까봐 제가 지문마다 두 문장 내지 세 문장을 키 문장을 뽑아줘요. 그럼 적어도 이 문장은 너가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혹은 이 문장이 주제문이기 때문에 너가 알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모를까봐 도식화까지 제가 줍니다. 그 지문을 도식화해서 줘요. 한글로 도식화해서 주고 나중에 영어편으로 바꿔서 그거 다시 테스트 쳐주고, 그렇게 해서 지문 숙지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반복 학습으로 자연스러운 지문 숙지 나와 있는데, 이거 뭐냐면 본교재의 선택형이랑 저희가 빈칸형이 프랙티스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 하는 거는 애들이 처음에는 쉽거든요. 처음 한두 시간만 바로 하면 되니까. 그러면 금방 까먹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빈칸 10종 가지고 와서, 빈칸 10종은 뭐냐, 저희가 그 한 지문당 빈칸을 10개를 만들어줘요. 10단계를. 그러니까 본교재에 들어가 있는 거 말고 10단계를 어떻게 만들어주냐, 레벨 1과 레벨 2로 나뉩니다. 레벨 1은 좀 쉬운 거, 빈칸이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그 다음에 빈칸 레벨 2는 빈칸 지문이 25개에서 35개 사이로 나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해석 이씨, 앞글자 이씨 레벨 1, 해석 없이 앞글자 이씨 레벨 1, 이런 식으로 총 8개가 나가요.
총 8개가 나오고 나서 마지막에 9단계와 10단계는 아예 총정리를 해서 새로운 빈칸을 들어서 너가 이 지문을 그래서 암기를 했는지 확인하는 게 2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 10가지 빈칸을 주고요. 그 다음에 보듬 내신 모의고사에서 선택형 또 따로 주고, 그 다음에 빈칸형 또 따로 주고, 그 다음에 본교재에 TF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TF는 단순 내용 확인이에요. 어려운 건 아니고 단순 내용 확인을 해서 얘네들이 문장을 정확하게 읽어냈는지 그거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거 확인할 거고, 그 다음에 보듬 내신 모의고사 TF는 요건 이제 좀 더 심화된 버전입니다. 좀 더 심화된 버전인데 그때그때 아이들의 상황에 따라서 한글판과 영어판을 모두 주기도 하고 영어판만 주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지문을 계속 읽어서 지문 숙지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굉장히 다양하게 줍니다. 말씀드렸던 선택형, 빈칸형, TF 주고요. 나중에 일치, 불일치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의고사 문제형 중에서는 안 들어가 있지만 원서형 문제 중에서는 일치, 불일치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서 문제에서 훨씬 더 일치, 불일치나 추론 문제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더 추가가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휘 틀린 거 찾기와 어법 틀린 거 찾기, 이건 뭐냐면 전체 지문은 그냥 줘요. 애들이 봤을 땐 그냥 영어 지문이야. 근데 그 안에 어법이나 어휘 틀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몰라. 그걸 무조건 다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게 지문을 다 읽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 순서 배열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순서 문제, 삽입 문제 뭔지 아시죠? 그쵸? 아, 모르시나요? 순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문을 네 개로 나뉘어요. 네 부분으로 나눠서 첫 주어진 글을 주고 나머지 세 부분을 BAC든 CBA든 섞으세요 하는 게 이제 순서 문제고, 삽입 문제 같은 경우는 문장 한 문장 떼놓고 이 문장에 들어가게 가장 적절한 곳, 이걸 물어보는 게 삽입 문제인데, 그거 말고 문장 순서 배열이에요. 이건 뭐냐면 전체 지문을 거의 한 6개나 7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글 없이 첫 시작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제대로 너가 배열할 수 있는가, 이건 전체 지문을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거를 또 확인을 해줄 거고요. 당연히 주제 찾기와 빈칸 추론형 문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컴프레hen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2학년들 디핑 포인트, 2학년들 넣지, 요런 것들 컴프레hen션 테스트 들어가 있고요. 도식화와 키 센텐스 분석 제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는데도 사실 좀 압도적이죠. 양이 애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을 양이 너무 많아서 다니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꽤 있고, 어머님들과의 의견 충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머님들은 다녀! 하는데 학생들은 싫어! 하는 경우도 굉장히 있거든요. 근데 이거 다 했을 때 성적 안 오르는 친구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저를 믿고 이거를 그냥 선생님 너무 힘든데요? 힘들어서 따라와 라고 했을 때 알겠어요 하고 그냥 차근차근 따라온 애들 중에서 성적 안 오른 애들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이건 저는 정말로 확신합니다. 근데 꼭 저는 이거 할 줄 아니까 안 할게요. 선생님 저는 근데 선택형 다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선택형이 진짜 중요한 건데 그 가장 기본적인 거고, 선택형을 물어보는 이유는 너가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 방향을 잡아주는 건데, 저는 선택형은 쉬워서 뭐는 뭐 해서 저 빈칸은 그 빈칸은 그렇게까지 외울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스스로 이걸 자기가 알아서 스케줄을 조정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힘들죠. 하지만 이걸 전체 다 따라온다? 무조건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데, 그래도 저는 또 불안하죠. 얘네가 이걸 공부를 다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다시 컬러 분석도 킬커버를 줍니다. 컬러 분석본 같은 경우에는 시험은 2주 전, 열흘 전이나 2주 전에 제가 줘요. 이거를 미리 주지 않는 이유는 이걸 미리 주면 애들이 스스로 공부를 전혀 안 합니다. 왜냐면 그걸 믿거든요. 난 그것만 읽으면 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 미리 주지 않아요. 시험 직전에 일주일 전 이상, 그러니까 열흘 2주 전, 요 정도쯤에 줘서 본인이 이미 진도를 다 끝냈고 본인이 이미 필기를 다 끝냈고 어느 정도 시스템을 한번 돌았을 때 확인하는 겸 해서 주는 게 즉 킬커버고요. 그 다음에 총공에서 다시 변형 문제 연습한다. 이건 뭐냐면 외고 특화된 그 유형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나오는 유형들 있죠. 주제 문제, 그 다음에 제목 문제, 요지, 순서, 문장 삽입, 요약, 그 다음에 이제 의미 추론, 요런 것들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총공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보에 다가오면요, 실제 시험 유형을 반영한 추론 문제, 개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법 개수, 어휘 개수 이런 문제 줍니다. 그 다음에 지문 분석을 해서 너희가 앞으로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좋으니 그런 부분을 공부를 해라 알려주고요.
핵심 문장 파악했으면 그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도 이제 공부시킵니다. 그게 이제 진정성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습 자료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 그대로 다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킬커버, 컬러 분석본인 킬커버가 나갈 거고 보듬 내신 모의고사가 나갑니다. 이것도 시험은 2주 전부터 시작을 할 건데 보듬 내신 모의고사가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7회에서 10회 사이로 나가요. 그때 범위나 상황에 따라서 보듬 내신 모의고사가 7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고 10이나 11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보듬 내신 모의고사 1 하면 전체 범위를 선택형으로 풀어본다. 2 하면 전체 범위를 빈칸형으로 풀어본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지문을 다시 한번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총공 나가는 것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형별 맞춤 학습 이건 뭐냐 하면 수능형이 있고 그 다음에 추론형이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추론을 해서 그 적절한 거 개수 혹은 틀린 거 개수 애들이 개수 문제 푸는 거 있죠. 그거 이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법어의 중에서도 5개 중에서 골라라 이게 아니라 문장 전체 다 밑줄 그어놓고 골라라 라는 게 있고 틀린 거를 포함하고 있는 걸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연습을 이제 시켜줄 거고요. 그런 것들은 너희가 풀 때 단순히 연습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는 뭐 어법이 나오면 문장에서 요 부분을 봐야 돼. 문장을 전체 다 읽는 게 아니라 애들이 다 외웠으면 좋겠지만 앞에 나온 진정성 시스템을 다 따라했다면 문장이 사실 머릿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런 애들은 개수 문제도 잘 풀어내거든요. 그치만 만약에 그게 다 안 되어 있다면 너가 이거를 다 읽을 것이 아니라 투부정사 나오는 순간 is나 are 나오는 순간 뭐 it이나 them이 나오는 순간 요 포인트들을 너희가 잡아야 된다. 뭐 그런 이제 전략들을 조금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 취약점 보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클리닉 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클리닉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외고 내신을 도대체 어떻게 시험을 잘 쳐야 되느냐. 특히 지금 외고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내가 그래도 중학교 때까지는 영어 좀 했는데 영어 좀 자신 있었는데 여기 와서 내가 너무 힘들다. 그 다음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도 1학년 때 좀 잘 나왔는데 2학년 때 갑자기 좀 푹 떨어졌다던가 혹은 2학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미적지근한 성적이 나온다 라든가 고민이 좀 많으실 텐데 사실 외고 내신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정확성 요거 2가지만 제대로 잡으면 됩니다. 물론 체력이 뒷받침되어서 모든 것을 공부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력이 안 되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체력이 안 되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긴 한데 체력이 된다는 전제하에 시간이랑 정확성만 잡으면 됩니다. 무조건 시간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추론형 문제 그 다음에 1학년들 같은 경우는 간접 서술형이 나오기도 해요. 2학년들도 가끔 나옵니다. 간접 서술형. 문장 그냥 주고 그 문장 단어 다 섞어놓은 다음에 몇 번째로 들어갈 단어 뭐야? 라고 하는 객관식으로 고르는 문제인데 사실 그거 서술형이거든요. 그런 거 이제 문제를 풀 때 그 다음에 어법 개수 문제 풀 때 어휘 개수 문제 풀 때 이때 시간을 엄청 많이 쓸 거거든요. 시간을 써야 되는 문제고요. 그럼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문의 변형 거의 없이 그대로 나와요. 다만 선지를 읽어내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간을 완전 단축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 지문을 다시 읽는 게 없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거기가 애들이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가서 그걸 하나하나 다 읽고 있다니까요. 왜냐면 자기가 불안하거든. 이 지문 나 똑바로 공부 안 했거든. 머릿속에 없거든.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걸 또 하나하나 줄줄줄 읽고 있는 그 긴 거를. 그러니까 거기서 시간 다 날려. 그렇게 하고 나면 추론 문제 가면 추론 문제 눈에 안 들어와요. 선지가 한 바닥에 한 바닥. 선지가 이만큼인데 그거 언제 읽고 있어? 애들이 막 심적으로 두두둥 해가지고 못 읽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시간 관리 못해서 다 날렸어요. 이런 말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 그냥 학원에 다시 오라고 해서 차분히 앉혀놓고 너 지금 풀어봐 하잖아요. 그럼 풀어요. 그러면 더 열받는 거예요. 이거 왜 시험장에서 못하니? 못하는 이유가 시간 관리.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모의고사 유형에서 시간을 다다다닥 단축을 해야죠. 머릿속에서 이거지. 이거 순서 딱딱딱 삽입 딱딱딱 이거 될 것 같죠? 안 된다니까요. 애들이 진짜 이상해요. 안 돼요. 이게 될 때까지 만들어야 돼요. 계속 붙잡아서 공부시키고 진정성 시스템에 집어넣어서 이 애를 계속 돌려야지 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추론 문제나 개수 문제 가서 정확하게 독해하면서 문제를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두 개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형 문제는 빠르게 해결하고 고난도 유형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정확성이 요구되는 유형에 집중을 해서 거기에 시간을 좀 더 분배를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전과 동일한 환경에서의 모의고사, 이건 뭐냐면 저희가 직보 때 애들한테 문제를 줘요.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몇 분 안에 풀어서 너희 빨리빨리 와 해서 애들 바로 와 채점하고 틀렸어 바로 체크해. 이런 식으로 애들 막 굴리거든요. 그럼 애들이 안 그럴 것 같아도 살짝 긴장감이 생기면서 이걸 빠른 시간 안에 혹은 정해진 시간 안에 쳐내야 된다는 압박감이 좀 생겨요. 그럼 그런 것들을 좀 연습을 시킬 겁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동형 모의고사도 공부를 시켜봤는데 그건 사실 애들 입장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특히 동형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애들이 문제가 뭐냐, 그 지문이 그 유형으로만 나올 거라고 착각해요. 그게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문제가 나올 것 같아, 가능성이 높아, 이런 문제가 되게 좋네 해서 그 동형 모의고사를 만들어준 건데 애들은 이 지문은 이 유형으로 나오는구나 해서 시험장에서 그 지문이 만약에 다른 유형으로 나오면 틀리고 와서 저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고. 제가 이제 그 말을 듣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모든 지문을 모든 유형으로 다 만들어줘요. 그냥 전체 지문을 다 개수 문제, 전체 지문을 다 순서 문제 이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뭐가 나왔든 너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연습을 시켜서 집중 훈련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클리닉 시스템이 있습니다. 클리닉은 뭐냐면 애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수업 이외에 이제 조교 선생님과 함께 체크를 하는 겁니다. 체크를 할 건데 단어 체크를 할 거고요. 저희는 이제 단어장도 있잖아요. 단어장 체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문을 너희가 암기를 제대로 했는가, 지문 숙지를 했는지 확인을 할 겁니다. 다만 이게 이제 누적이 될 겁니다. 누적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당연히 첫 주에는 조금 양이 적고요. 갈수록 약이 많아지는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취약점 보완하는 게 뭐냐면 생각보다 숙제를 제대로 못 해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이 숙제를 다 해올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숙제를 못 해오고, 그 다음에 특히 외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뭐는 안 하고 뭐는 안 가져왔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희 학원에는 이 지역에 살지 않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저 안 가져왔는데 다음 주에 가져올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되게 많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그런 게 취약점이건 사실. 얘가 뭘 못한다가 아니라 그렇게 매주 생겨나는 빵꾸,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가지고 와도 된다는 그런 안일함. 그게 취약점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앉혀놓고 다시 뽑아줄게, 앉아. 그냥 해. 아니야. 믿어. 했겠지. 그러면 답이 다 기억나겠네? 지금 바로 해. 그냥 그렇게 앉혀놓고 다시 공부를 하는 것.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 시스템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팔로우 체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너가 전체 지문을 리마스터링, 다시 계속해서 마스터를 하고 있는지 내가 확인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것들을 이제 저희 조교 선생님들과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지문 숙지, 그리고 나중에 컴프레션 테스트를 추가해요. 이 모든 게 누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클리닉이 한 시간이면 끝나니까 애들이 별거 아니네 하는데 나중 가서는 거의 4시간 앉아있는 애들도 봤어요.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클리닉 시간이다 하면 조금 여유있게, 특히나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면 그날은 영어 공부의 날, 애들이 주중에 영어 공부 할 것 같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공부라고 갈 수 있게 그냥 영어 하는 날이다. 애들이 처음부터 포기를 시키면 편해요. 희망을 주면 자꾸 요리조리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거 하면 가시나요? 이렇게 하면 가나요? 그런 거 없이 아니 앉아. 그래서 그냥 너는 오늘 못 가. 밥 먹고 와. 핸드폰 놓고 가. 가방 놓고 가. 가방도 두고 도망가는 애들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저희가 작물을 받아주는 거죠. 작물을 받아두고 밥만 먹고 와서 공부 다시 해라.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어머님들도 이제 여기를 보내실 때 내가 선생님이랑 얘기해서 2시간 안에 끝내게 볼게. 이런 협상하지 마세요. 협상을 하면 2시간 안에 된다며 하면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2시간을 버텨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는 준비가 안 됐다는 말. 저는 준비되면 시험 볼게요. 준비되면 시험 볼게요. 하다가 2시간 버티고 선생님 저 근데 2시간 돼서 가야 돼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타협점 주시 마시고 가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한 다음에 저는 선생님 저 준비 안 되는데요. 하는 게 준비야. 바로 그냥 시험 치게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공부를 좀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2학기 중간고사 시간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밀도 있게 학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촘촘하게 공부 스케줄을 짜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거기 때문에 클리닉까지 붙여서 어찌저찌 일주일에 어쨌든 저랑 있는 시간, 요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최대한 4시간 내지 5시, 아니죠. 4시간 안 되지. 수업이 3시간이잖아. 적어도 5시간 잡아야죠. 그쵸? 적어도 영어 공부를 하는 시간이 5시간. 그 이상이 되도록 저희가 스케줄을 이제 잡아줄 건데, 아이들을. 월, 화, 수, 목, 금 중에서도 저는 이제 단톡방을 운영하면서 애들한테 공부를 조금 시켜요. 이거 해라. 이거 있지 않았지? 체크해라. 이렇게는 하는데, 어쨌든 진도량을 좀 조절을 시켜서 애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고, 그 다음에 유형별 문제를 봤을 때, 이제 시험이 다가올수록 제가 아이들 거를 쫙 훑어봐요. 그러면 애들 중에 꼭 그 유형만 조지는 애들이 있어요. 아, 이상하게 그 유형만 조진다. 그럼 그런 애들은 제가 따로 이제 불러가지고, 야, 너 이거 좀 더 해봐라.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 클리닉 시간에 야, 너는 그냥 그 유형 한 번 더 풀어봐. 그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를 좀 해줄 거고, 시간 관리 훈련은 저는 계속해서 문제를 시간 안에 푸는 것을 연습을 시킵니다. 어쨌든 그걸 연습을 해야 시험장에 가서 조금 늘어나도 괜찮은 정도예요. 한 지문을 2분 안에 푸는 연습을 해야 시험장에 가서 4분이나 5분 안에 풀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연습을 시켜서 시간 관리, 나머지 시간을 수능 유형에, 쉬운 유형에 쫙 빼고 나머지 시간을 확보해서 정확성을 요하는 데에다 풀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정성 교재, 킬커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공부를 잘 시켜줄 거고요. 고등 내신 모의고사 총공 변형 문제집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변형 문제 풀어볼 수 있고 노출될 수 있도록 공부를 시키겠습니다. 주간 클리닉을 통해서 일단 학습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가끔 제가 스케줄러도 써게 해요, 애들한테. 그래서 스케줄러를 좀 관리를 좀 시켜서 본인한테 취약한 점은 무엇이 있는지 좀 봐주고, 그 다음에 시간 배분 전략 이런 건 뭐냐면 애들 중에서 조금 전반적으로는 이거는 유형에서 시간을 빼고 요 유형의 시간을 써, 이건 알려주지만 애들별로 또 약점이 다르잖아요. 그럼 너는 이 문제부터 접근을 해. 애들이 참 정직한 게 시험지를 받으면 첫 장부터 쭉 풀어요. 당연히 근데 그게 맞죠. 근데 첫 장부터 쭉 풀었을 때 그게 옳지 않은 방법인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게 맞지 않는 방법인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너는 요런 유형부터 먼저 보고 풀어라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반복 훈련을 통해서 본인이 좀 자신감 있게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특히 1년은 아이들 중에 지금 영어에 대한 자신감 많이 떨어진 친구들 있을 거예요.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괜히 정시 얘기 꺼내고 모의고사는 자기가 잘하니까 그건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다 말씀드리지만 수시를 포기하면 정시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얘가 어떤 성적이 나오든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는 무조건 밀고 나가야 돼요. 왜냐면 공부는 성실성이고 특히나 영어 과목은 무조건 노출도가 성실성이에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당장 3주 뒤 중간고사도 제대로 준비 못하는 놈이 2년 반 뒤에 정시를 뭘로 준비할 건데, 뭘 믿고 어떻게 못해요. 전혀 아시잖아요. 그런 애들은 내신 기간 때 나는 내신 안 하니까 하고 공부 안 하고, 남들 다 정시할 때는 남들 정시하는 만큼만 해요. 마이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애들이 엄마 내가 봤을 때 난 정시해야 돼, 난 내신 진짜 안 맞아, 조용히 하고 너 공부해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성실성이라도 가지고 가야 애들이 영어를 안 놓고 혹은 공부를 놓지 않고 쭉 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스타트를 끊어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시 절대로 놓으시면 안 되고, 특히 이제 1학년 어머님들이 있어서 잠깐 2028 대입을 말씀을 드리자면 1, 2, 3, 4, 5등급이 됐잖아요. 그쵸? 근데 정말 놀랍게도 1등급 컷 있죠? 1학년들 1등급 컷이 지난 9등급 제 2등급 컷과 굉장히 유사해요. 참 놀랍죠? 그러면 실제로 1등급이 1, 2등급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입장에서는 이 1등급이어도 얘가 2등급일 수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럼 대학 입장에서는 5등급제 2등급인 애가 오면 이게 진짜 2등급처럼 안 느껴지고 3, 4, 5등급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나는 2의 만족이 아니라 무조건 1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고, 그러려면 안정적으로 항상 90점 이상이 나와줘야 돼요. 항상 90점 이상이 나오려면 한 2문제 틀려야 돼요.
아니면 배점 낮은 거 한 3문제, 아니면 뭐 단어만 한 5문제 틀리던가. 근데 그거 말고는 딱 2문제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요 정도만 해도 돼, 엄마 나는 여기서 만족해 하면 안 되고, 저는 무조건 애들한테 무조건적으로 100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하고 애들을 채찍질하고 좀 못되게 생겼죠? 애들을 막 채찍질하면서 못된 말 하면서 막 구박하면서 혼내면서 저는 이제 데리고 갈 거거든요. 저희 앞에 한유배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이 막 이제 애들을 다 포용해서 이렇게 하시는 스타일인데 저한테 상처받은 아이들이 이제 저기 가서 이제 위로를 받는 거고, 저는 애들한테 상처 주는 타입이에요. 정신 안 차리냐? 똑바로 안 할래? 약간 이런 타입이라서 좀 여자애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빡세 라고 느낄 수도 있고, 남자애들은 왜 저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방법이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물렁해지면 모든 것들이 다 흐물흐물해지기 때문에 제가 딱 기조를 세우고 애들 빡세게 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 이제 생각을 좀 해주시고 2학기 중간고사, 그 다음에 기말고사까지 내신 무조건 쭉 밀고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1학기 때 성적 못 받은 거 2학기 때 당연히 커버 가능하고요. 저희 이제 1, 2, 3학년 애들 다 데리고 있지만 저는 사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애들이 훨씬 많아요.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특히 3학년 때 1학년 때 한 학기 다니고 사라졌다가 2학년 말에 돌아오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봤는데 선생님 하면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공부라는 건 결국 어딜 가서 뭘 한다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 자료를 가지고 본인이 얼마나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내는가라는 거를 학년이 올라가서 아는 거죠. 해서 여기 와서 그냥 공부를 진득하게, 자료는 원하는 대로 다 주니까. 정말로 그래요. 저는 이렇게 자료가 많아도 누군가가 와서 쌤 근데 이거는 없어요? 이렇게 하면 오케이, 그러면 내가 다음 주까지 안 되고 다다음 주까지 무조건 그거 만들어줄게, 이런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하는 대로 자료가 나오니까, 그리고 본인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 자료가 이미 있으니까 공부를 다들 여기서 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따라와서 실제로 1학년 때 중3 겨울방학 때 저랑 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중3 겨울방학 끝나고 1학년 때 사라졌어요. 다른 데 가서 이제 내신을 했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2학년 2학기 때 저한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성적 봤더니 9등급제 되니까 성적이 막 너무 미친 거예요. 8 뭐 이런 거예요. 7, 8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야? 너무 힘들었대요. 자기는 어떻게 공부를 아직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 그러면 너는 군말 없이 무조건 내가 하는 거 다 해야 돼. 하나도 빠짐없이. 근데 그 친구가 처음에 그걸 못하더라고요. 왜냐면 본인이 공부했던 양이 아닌 거야. 사실은 애들이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온 거예요. 공부 양이 부족해서. 처음에 그 양을 못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하는 말이, 선생님 근데 저 20점 올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 절반밖에 못 따라왔는데 20점 올랐대요. 근데 8등급 정도면 한 30점 막 이렇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한 50점 나온 거야. 근데 얘는 그것도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친구야, 여기서 만족하지 마. 내가 봤을 때 너는 무조건 3까진 가. 3을 일단 찍어보자. 그 친구가 찍었어요. 3학년 마지막에. 3학년 마지막 1학기와 2학기가 있는데 1학기 시험을 3을 찍고, 그 다음에 1학기 중간고사를 3을 찍고, 기말고사 때 어려워서 살짝 미끄러져서 얘가 5를 찍었어요. 근데 어쨌든 자기가 나왔던 점수보다 훨씬 높은 점수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거의 4단계가 올라간 것으로 졸업을 했죠, 얘가. 근데 그거 덕분에 수시를 쓸 수 있게 됐어요. 왜냐면 단위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다만 이걸 잘 따라와주면.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오면 저는 무조건 채찍질해서 데려갈 거니까, 여러분들 전 타협해주지 마시고 아이고 안쓰러워 해주지 마세요. 안쓰러운 거 없어. 지금 시간이 안 남았는데 무조건 달려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2년만 참으면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모두 다 으쌰으쌰해서, 어머님은 집에서 채찍, 나는 여기서 채찍, 마음을 품어주는 건 한유배 선생님이 해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애들한테 맛있는 걸 많이 줘요. 초콜릿 이런 거. 당뇨 걱정 조금 하실 수 있는데 그거 애들한테 맛있는 거 줘가면서 공부시키고, 목마르다고 하면 가끔 음료수도 사줘가면서 이런 게 어딨어.
애들한테 야 이런 선생님이 어딨냐, 초콜릿 사줘, 젤리 사줘, 과자 사줘, 공부만 열심히 해라, 니는 성적만 올리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여기 네. 시간표에 A하고 B반이 있는데 네. 이게 적게 설명해야 되는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수강을 한다고 그러면 A, B 내용이 다르다고요? 잠시만요. 설명 잠시만. 그러면 가르치는 게 다른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A반, B반 가르치는 거랑 똑같은 건가요? 아니요, 너무 죄송해요. 지금 외국인 공통영어 A에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설명이 방학 수업 설명이에요. 방학 수업. 네, 지금 외국인 공통영어 A 토요일 반이 방학 때 열려 있거든요. 저희가 일요일은 방학 동안에 진행을 하지 않고 토요일 반만 진행을 하는데, 그 토요일 반에 들어가 있는 그 설명은 방학 동안 설명. 그 밑에 나와 있는 일요일 반에 들어가 있는 게 저희가 내신 공통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설명입니다. 그러면 네. A반하고 B반하고 내용은 똑같아요? 네, 내용 똑같아요. 내용 아예 똑같아서 만약에 내가 토요일 수업인데 못 와. 그러면 일요일에 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조절이 가능한데, 근데 그게 일요일에 못 오는 애들은 미리 얘기를 해서 토요일 수업을 듣는다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주가 지났다. 그러니까 이미 토요일 지났어. 토요일 현강 안 왔어. 근데 일요일에 내가 못 와. 그러면 이제 그거를 현강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동영상으로 이제 복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미리만 얘기하면 현강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혹시 클리닉도 운영을 하시는데요? 네. 클리닉은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운영해요? 클리닉은 이제 본인이 원하는 시간 저희가 희망 시간을 받아요. 희망 시간을 받는데 보통 저녁 6시가 마지막 반이에요. 왜냐면 적어도 2시간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7시, 8시로 가면 뒤가 너무 늦어져가지고 저녁 6시 시작이 그 마감이에요. 아침 10시부터. 아이 스케줄 예를 들어서 네. 학원에서 뭐 9시부터 6시까지 오픈을 해놓고 그 안에 시간을 네.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고르는 거예요. 네. 애들 고르는 거. 저희가 강제해도 애들은 이제 그 시험 기간 되면 이제 전공어 수업 듣고 뭐 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조금 그 고정된 거를 지키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다음에 고정된 거를 웬만하면 지켜야 되지만 못 지키게 되었을 때 그냥 애들이 자료만 갖고 횡 가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방지하고자 유동성 있게. 요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네. 하루 오픈을 네네. 주중에는 좀 힘들고. 네. 클리닉을 반드시 해야 돼요. 저는 그걸 추천을 드려요. 클리닉을 반드시 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정말 안 된다, 스케줄이 안 나온다 하면 저희는 학부모님의 신청이 있어야만 빼줍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와서 저 그냥 갈게요. 이거는 3학년만 하거나, 3학년은 가능해요. 그게 너무 바쁘니까. 3학년만 하거나 아니면 1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할 수 있어요. 네, 1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제가 붙잡아놓고 여기서 시킨들 모함들 다 1등급이 그냥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제가 클리닉을 억지로 붙잡아두지 않는데, 그 이외의 아이들은 무조건 참석하는 게 우선이고, 만약에 빼야 된다 하면 학부모님이 전화해서 빼주셔야 되고. 네. 근데 제가 이제 말씀해 주신 거 들으면 굉장히 많은 걸 해주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3시간 안에 소화가 다 될까 이러면서, 그러면은 숙제가 많지 않은. 숙제가 많아요. 숙제가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도 나가고 그 다음에 빈칸형이나 선택형 테스트를 봐주는 정도까지만 하지 나머지는 다 숙제예요. 그러니까 숙제 안에 그 유형들이 있고, 그 숙제를 제가 이제 매 주차별로 검사를 한 다음에 안 되어 있는 것을 클리닉으로 넘어가서 클리닉에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오답 체크까지 클리닉에서 모두 다 하는데, 본인이 만약에 오답 체크에서 모르는 게 있어. 그럼 그걸 이제 그 다음 주 수업에 가지고 와서 질문하고 이렇게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죠. 저희는 숙제가 진짜 많아요. 책이 막 이렇게. 네, 이래요. 그러면 클리닉에는 조교 선생님이 계시는 거죠? 네, 저희는 외고 출신 조교 선생님 2분 계세요. 2분 다, 네, 지금 대학생이신 분들이 외고 출신이시고, 그래서 이제 좀 외고 생리를 좀 알고 계시죠.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지금 1학년 혹시 공통영어 수업 듣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지금 내신 기준으로 지난번에 12명이었어요. 사실 거기서 죄송한데 그 등급 그 퍼센테이지를 좀 알 수 있을까요? 퍼센테이지요? 1등급 몇 명, 아. 2등급 몇 명 이런 식으로.
정도가 알 수 있을까요? 공포를 보는 선생님. 그게 물론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1등급이고 나머지가 또 절반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좀 걱정되는 게 이제 저도 여기 숙제 많다는 네.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2학년 학생 1학년. 아 1학년. 네. 근데 이제 숙제가 너무 많으면 일주일 내내 혹시 영어 숙제만 하는 줄 알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짧게 매일매일 40분씩 한다. 그렇게 하면 다 풀 수 있는 양이에요. 네. 근데 그걸 한꺼번에 풀려고 하면 갑자기 5시간이 돼요. 그러면 이제 하기 싫죠. 그러니까 애들은 항상 자기가 선택적으로 지가 선택해서 5시간을 선택을 해놓고 엄마 나 진짜 나 김미선 진짜 못하겠어. 숙제 진짜 개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5시간을 앉아서 공부하라고 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40분 내지 1시간을 투자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 그래서 너무 억울한 거죠. 1시간씩만 성실하게 하면 충분히 네,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네. 근데 그 1시간을 그러니까 숙제 문제를 푸는데 1시간을 써야죠. 근데 그 1시간도 애들이 뭐 하고 있냐면 펜 꺼내야지. 필기한 거 다시 봐야지. 그거 다시 한번 읽어봐야지. 숙제를 해야 되는데 그거 읽고 있다는 거. 읽는 건 빼고 해요, 어머니. 읽는 거는 본인의 뭐 자유니까 상관없지만 어쨌든 그거 읽고 다시 공부하고 이게 빈칸형이랑 선택형을 주면 애들이 정말 착각하는 게 내가 그거를 공부를 한 다음에 빈칸이랑 선택을 다 맞춰야 되라고 생각해요. 아니, 맞추는 건 학교 시험이나 맞추면 되는데 왜 그걸 맞추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거는 틀리면서 너가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라고 준 건데 자기가 이걸 그러니까 애들 완벽주의예요. 이상한 완벽주의야. 이상한.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다 한 다음에 해서 선택형 그 안에 동그라미 있는 게 좋은가 봐요. 그게 왜? 방금 봐놓고 타다닥 불고 다 맞았다. 이게 뭐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아니라 한번 쓱 읽고 읽었어. 지문의 머릿속에 아마 10% 남아있나? 몰라. 푸는 거예요. 채점해. 틀려. 아, 여기가 포인트네. 다시 체크해. 그 다음날 쓱 읽어. 아, 맞다. 나 이거 틀렸었는데. 오케이. 한번 읽었지. 끝. 그 다음에 머릿속에 한 11% 남아있을까? 그럼 빈칸성을 톡 풀어보는 거예요. 풀어. 채점해. 막 틀려. 아, 좌절하는 게 아니라 나 이거 틀렸네. 다시 체크. 아, 어제랑 오늘 나 똑같이 틀린 데가 있네. 요거 좀 문제다. 요거를 시키려고 내가 지금 월화수목금 공부하러 하는데 그걸 5시간 내내 하고 있으니까 막 나 이거 의미가 없고 그런 애들이 갖고 와서 선생님 이거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선택형이랑 빈칸은 의미 없겠죠. 힘들어 죽겠으니까. 그런 애들이 나중에 총공 가서 이상한 변형 문제 달라고 해요. 근데 변형 문제를 주잖아요. 못 풀어요. 왜냐면 그 집은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거든. 머릿속에 들어가는 과정을 내가 분명히 시간을 줬는데 안 했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쌤, 저 빈칸 좀 다시 주세요. 진짜 시험 일주일 전에 빈칸 또 달라고 하는 새끼들 보면 내가 머리가 터진다니까요. 욕해서 죄송해요. 근데 어쨌든 약간 그래요. 제가 그냥 야, 이 새끼! 이러면서 막 이 새끼 이거 지금 이걸 하고 있으면 어떡하려. 아, 근데 선생님 저 진짜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기억이 안 나겠죠. 그거는 초반에 그 작업을 내가 시킨 건데. 그러니까 초반에 시키는 대로 1시간씩 투자해서 그냥 하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영어를 읽는 속도가 너무 느려. 근데 그래봤자 1시간 반? 그게 보통 애들이 해보니까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다 끝난다고 해요. 대부분의 애들이. 좀 빠른 애들은 30분만이라도 해요. 저는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걸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애들 잘 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애들. 진짜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학교 가서 내내 수업 들을까요? 아니요. 내내 수업 안 듣던데? 쉬는 시간에 애들은 수다 떨어야지. 쉬는 시간 5번만 모아도 50분이에요. 쉬는 시간에 애들이랑 수다 떨어야지. 매점도 갔다 오고 점심시간에도 애들이랑 좀 즐겨줘야지. 애들 맨날 운동장 놀잖아요. 뱅글 운동장 놀아야지. 어쩌고저쩌고 캐치업 해야죠 애들이랑. 그랬어 저랬어 어쩌고저쩌고. 학교 끝나고 나서 얘네가 3시 반 4시면 끝나거든요. 근데 학원 시작이 보통 5시 반 6시란 말이죠. 근데 그 시간 동안 뭐 할까요? 그 시간 동안 뭐 하냐고. 돌아다니는 거야. 올리브영에 막 가고 애들. 올리브영 가가지고 신상 나고 다 한번 발라봐야 돼. 여자애들 오늘 보여준 등 여기 막 다 난리예요. 어디 갔다 왔냐? 올리브영 갔다 왔다.
숙제는 아 맞다 못했어요. 속 터지는 거예요. 속 터진다는 거 진짜. 남자들 뭐 하냐고. 남자들은 뭐 하는지 몰라. 땀내 흠뻑 젖어. 흠뻑 젖어. 땀내서 풀풀 풍기면서 와서 숙제는 아 맞다 안 갖고 왔어요. 그니까요. 그러고 나서 어찌어찌 뭘 했어. 집에 가서 한 뭐 9시, 10시 반이라고 하면 10시 반부터 뭐해요? 그때 뭐 밥 먹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얘는 너 몇 시에 잤어? 뭐 잠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니까 항상 몇 시에 잤어? 물어보면 2시에 잤대요. 지금 몇 시에도 자야 돼? 10시 반. 10시 반부터 2시까지 뭐 했는데? 뭐 했냐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 하라는 거예요, 저는. 충분해요, 언니. 근데 나중에 와서 이제 총공 나오면 좀 힘들죠. 총공 나오면. 총공 문제가 진짜 많아요. 총공 문제가 보통 한 400문제, 500문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고 많은데 이거 자꾸 제가 잘하는 학생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애들 중에 저기 1, 2등 애들도 있고 그런 학생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4, 500문제 주면 일주일 만에 그냥 풀어와요. 그거는. 왜냐면 얘네는 그 앞에 시스템을 다 따라왔기 때문에 이게 다 머릿속에 있어서 그냥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문제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유형이 반복되잖아요. 주제 문제가 여러 개 나오고 제목 문제가 여러 개 나오고 이런 식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거 얘는 그래서 그 패턴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심지어 함정 패턴도 자기가 파악이 돼버렸어. 그런 애들은 나중에 와서 선생님 문제 더 주세요 이런다니까요. 그럼 저는 또 문제를 더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많아요, 숙제가 많아요 하는 애들은 뭐냐? 자기가 못하는 애들. 내가 못하니까 많아요. 하는 애들은 더 달라 그래요. 진짜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달라고 하는 애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맨날 시켜가지고. 또 질문 있으신가요? 고2는 몇 명 정도예요? 네? 고2는 몇 명 정도? 고2요. 고2는 지난 그 학기 기준 19명이었어요. 네. 근데 19명이 다 앉아있진 않아요. 네. 현강 수업 듣는 건 아니죠? 다 현강은 아니에요. 네. 다 현강은 아니고 저희가 온라인부도 있고 근데 저는 웬만하면 현강을 말씀드려요. 집이 멀어도 현강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얘네가 영상을 제대로 안 봐요. 그리고 보더라도 시기를 놓쳐서 보죠. 시기를 놓친다는 얘기는 그 주에 나가는 숙제를 모두 다 놓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주일 날린 거죠. 그래서 온라인을 추천드리는 건 보통 이제 1등급이 고정적으로 나오는 학생들 1등급이 고정적으로 나오거나 가끔 미끄러져서 2등급 나와가지고 1등급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하라고 하는데 그런 애들이 아니고서야 나머지 애들은 그냥 와서 현강에 앉아서 듣고 클리닉 다 하고 그냥 혼나고 눈앞에서 문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애들이 진짜 죽어도 문제를 안 풀기 때문에 웬만하면 현강을 추천드립니다. 현강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영어 김미선이었습니다. 네. 다음 중국어 선생님이신가?